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캐나다의 아주 중요한 공공정책이죠. 바로 캐나다 전국민 치과 치료보험 계획 CDCP에 대한 최신 CBC 뉴스 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CDCP가 많은 캐나다인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고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자료에 따르면요. 무려 520만 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승인을 받았대요. 520만 명이요? 와,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승인받은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은 아직 치과에 안 갔다는 겁니다. 네, 절반이나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근데 이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CDCP의 현재 상황, 또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DCP는 캐나다 거주자 중에서 가구 소득 기준, 그러니까 순소득 9만 달러 미만이고 또 별도의 민간 치과 보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치과 진료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공공보험 계획인데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프로그램의 성과라든지 또 당면 과제, 그 이면에 있는 좀 복잡한 요인들을 같이 분석하고 이해해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 정책 목표랑 실제 사람들 행동 사이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바로 그 숫자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520만 명 승인. 그런데 실제 이용자는 28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 한 240만 명 정도가 아직 이용을 안 했다는 거군요. 네. 이 프로그램에 이미 들어간 비용만 해도 33억 7천만 달러나 되고요. 진료받은 환자 한 명당 연간 평균 한 800달러 정도가 지원됐다고 해요. 비용도 상당하네요.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올해 5월부터 18세에서 64세 사이 성인으로 대상이 확대됐잖아요. 네, 확대됐죠. 근데 이 연령대에서는 승인된 180만 명 중에 고작 4분의 1만 실제로 치과를 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요? 와, 그럼 4분의 3은 아직 안 갔다는 건데 유독 젊은 성인층 이용률이 낮은 거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게 참 궁금한 지점이죠.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보건부 장관 마조리 미셸의 시각도 일리는 있어요. 아, 장관의 설명이 있었죠? 네, 장관은 프로그램에 일단 등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어떤 비유를 들었죠? 마치 의사 진료를 받을 권리가 생겼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 병원에 달려갈 필요는 없는 것처럼요.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 이걸 확보한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긴 뭐 프로그램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거고요. 네, 그렇죠. 잠재적인 혜택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분명 있겠죠. 하지만 승인자의 절반, 특히 특정 연령대에선 4분의 3이 아직 첫 발을 못 댔다는 건 단순히 아직 필요하지 않아서라고만 보기에는 뭔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이 큰 격차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필요의 문제 외에 다른 어떤 장벽들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의 참여 문제입니다. 아, 맞아요. 초기에 일부 치과 의사협회에서는 좀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놀랍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현재 활동 중인 치과 의사, 치과 기공사, 그리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치과 위생사들 중 거의 100%가 CDCP 환자를 받고 있대요. 거의 100%요? 와, 초기 우려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참여율이 가능해졌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기사에서는 그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차액 청구, 영어로는 밸런스 빌링이라고 하죠. 이게 허용된 점을 꼽고 있습니다. 차액 청구요? 그게 어떤 개념인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치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이 정부가 CDCP를 통해 지원하는 금액을 넘어설 경우에요. 네. 그 차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와닿게. 물론이죠. 가령 어떤 치과 시술 비용이
150달러라고 해보죠. 네. 근데 CDCP에서 정한 그 시술의 지원 상한액이 100달러예요. 네. 그럼 차액 청구가 허용되니까 치과는 정부로부터 100달러를 받고 나머지 50달러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아, 만약에 차액 청구가 금지된다면 치과는 정부 지원금 100달러만 받아야 하니까 해당 시술 제공을 좀 꺼릴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치과 입장에서는 수입을 보전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인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환자들의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이게 결국 치과들이 사실상 원하는 만큼 비용을 청구하고 그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죠. 맞아요. 공공보험이라는 취지랑 다르게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셸 보건부 장관도 이 차액 청구 문제를 아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정부도 인지는 하고 있군요. 네, 실제 비용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혹시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 경우는 없는지 파악하려고 의료 제공자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장관 스스로 이 상황을 아직 진행 중인 작업, work in progress라고 표현한 걸 보면요. 이 제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지속적인 조정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캐나다 치과협회, CDA 회장, 브루스 워드 박사의 입장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네, 그분 입장은 또 다르죠. 워드 박사는 이 차액 청구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민간 치과 보험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민간보험에서도 이미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들이 큰 저항 없이 CDCP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네, 워드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만약 정부가 특정 시술에 대해 치과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엄격한 상한선을 딱 설정해버린다면 많은 치과들이 재정적으로 운영 유지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운영이 어려워진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치과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해지고 이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오히려 해치는 장애물이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공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환자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맞습니다. 아주 어려운 과제죠. 정말 복잡한 문제군요. 제공자 참여율 100%라는 이 긍정적인 지표 이면에 이런 민감한 이슈가 숨어 있었네요. 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왜 사람들은 승인을 받고도 치과에 안 가는 걸까요? 이 차액 청구에 대한 우려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어쩌면 예상외의 비용이 나올까 봐 망설이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비용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심리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워드 박사가 지적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치과 방문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에요. 비용 문제를 떠나서 그냥 치과 가는 게 싫거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점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사실 치과는 그렇죠. 네. 그 특유의 소리나 냄새 아니면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 때문에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문제가 좀 심각해지거나 통증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미루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래요. 이런 심리적 장벽은 공공보험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 문제가 아니니까. 네. 수십 년간 형성된 치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어떤 공포증, 덴탈 포비아 같은 건 생각보다 강력한 행동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뭔가보다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주죠. 심리적인 요인 외에 더 현실적인 장벽은 없을까요? 혹시 예약이 어렵다거나? 물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료 예약 지연, 그러니까 백록스 현상도 언급하고 있어요. 역시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CDCP 시행으로 갑자기 치과 진료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특히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 같은 걸로 오랫동안 치과 방문을 미뤄왔던 환자들이 몰리게 된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치과에서는 예약 자체가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가고 싶어도 당장 갈 수가 없는 거네요. 물리적인 어려움이네요, 이건. 그렇죠.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차액 청구로 인한 잠재적 비용 부담 우려?
또 치과 자체에 대한 오랜 심리적 거부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예약 대란까지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얽혀서 520만 명 중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CDCP 혜택을 실제 진료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게을러서나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네요. 네, 정책 설계의 어떤 이상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리나 행동 패턴이라는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가느냐, 이게 CDCP의 향후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CDCP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상 범위를 넓혀왔죠. 맞습니다. 2024년 5월에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어요. 네, 노년층부터. 그리고 몇 달 간격으로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세금 공제, 디서빌리티 텍스 크레딧 수혜자들로 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되었죠. 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5월부터는 소득 기준, 가구 순소득 9만 달러 미만 하고 민간보험 미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대의 캐나다 거주민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정말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전 국민 대상 프로그램의 골격을 갖춘 셈이네요. 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죠. 이렇게 신속하게 대규모 프로그램이 추진된 데에는 기사에 보니까 정치적인 배경도 좀 작용했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아, 네, 그 부분도 있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단지 프로그램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차원입니다. 네, 기사에 따르면 이 CDCP는 이전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이끌던 자유당 소수 정부 시절에 나온 정책입니다. 아, 소수정부 시절이요? 네. 당시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민주당, NDP의 지지가 필요했는데요. 네. 그 NDP가 2년간 자유당 정부를 지지해주는 조건으로 요구했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전국민 치과 보험 프로그램의 도입이었습니다. 아하, 일종의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치적 합의의 산물로서 탄생한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프로그램의 빠른 도입 속도라든지 현재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정치적 합의 시한에 맞춰서 좀 빠르게 추진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운영 방식,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차액 청구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기에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조율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다소 미흡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캐나다의 전국민 치과치료 보험 계획 CDCP를 둘러싼 여러 측면들을 CBC 뉴스 기사를 통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시작은 서너 10억 명이라는 엄청난 수혜 대상자 규모와 그 절반만이 실제 이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격차였죠. 네. 그리고 이 격차의 배경에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서 의료 제공자인 치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차액 청구 제도와 그로 인한 환자들의 비용 부담 우려라는 민감한 문제가 얽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치과 방문 자체에 대한 뿌리 깊은 심리적 장벽, 그리고 일부 지역의 진료 예약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낮은 이용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이 탄생한 정치적 배경과 빠른 확장 과정도 간략히 짚어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는 CDCP는 캐나다 국민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중요한 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의도와 실제 국민들의 이용 행태 사이에는 아직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고요. 네, 그 간극을 메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의 섬세한 조율, 또 심리적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진료 시스템의 효율화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셸 보건보 장관의 표현처럼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개선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공공정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좋은 정책
혹은 문제가 많은 정책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서서요. 그 복잡성과 당면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정부가 큰 예산을 투입해서 치과 치료의 경제적 장벽을 크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전히 치과 방문을 망설이는 걸까요?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서 사람들의 건강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은 어떤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